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기술 개혁 뉴스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미래 산업 지도를, 아니 어쩌면 세계 기술 패권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무려 26만 개에 달하는 최첨단 GPU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그야말로 빅딜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 그 이상입니다. 이건 AI 시대를 둘러싼 거대한 체스 게임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판의 흐름을 한 수 한 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26만입니다. 26만 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혹시 감이 잘 안 오시나요?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 설치된 고성능 GPU가 약 4만 5천 개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약 단 하나로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것의 5배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인프라를 좀 늘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AI 연산 능력을 몇 단계나 그냥 수직으로 상승시켜버리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에 해당하는 사건인 거죠.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거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젠슨 황의 깜짝 선물. 그렇죠. 마치 엔비디아의 CEO가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처럼 한국에 수십조 원어치의 기술 보따리를 툭 하고 던져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특히나 그가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 소식이 터져 나오면서 그 극적인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는 그런 순수한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진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적 거래였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선활동이 아니었어요. 엔비디아의 절실한 필요와 대한민국의 절실한 필요. 이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말 퍼즐처럼 정확히 딱 맞아떨어진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이 GPU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전략적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SK, 현대차, 그리고 정부까지. 이 명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을 이끄는 어벤져스 팀이나 다름없습니다. 특정 기업 하나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들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분배한 거죠.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걸 넘어서 국가 단위의 AI 생태계 전체를 엔비디아의 기술 위에 세우려는 거대한 설계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변화를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주죠. 기존의 약 4만 5천 장에서 단숨에 30만 장 이상으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바로 뒤를 잇는 명실상부한 세계 3위의 GPU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비공개 회의에서 젠슨 황 CEO가 직접 언급했다고 알려진 팩트입니다. 한순간에 AI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가치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26만 개의 GPU를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14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기술 투자 중 하나로 기록돼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빅딜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지금 전 세계가 GPU가 없어서 난린데 엔비디아는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GPU와 메모리를 맞바꾸는 거대한 선순환 구조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입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HBM이라는 기술을 알아야만 합니다. HBM 들어보셨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최첨단 AI GPU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정말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입니다. AI 칩을 슈퍼카 엔진에 비유한다면요. HBM은 그 엔진의 연료를 초고속으로 콸콸 뿜어주는 연료 라인 같은 거예요. 엔진만 좋으면 뭐예요? 연료 공급이 찌끔찌끔 되면 슈퍼카는 절대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HBM에서 대한민국의 전력적 가치가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칩의 제왕인 엔비디아조차도 자신의 미래를, 차세대 칩의 성능을 바로 이 두 한국 기업의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래 AI 기술의 명운을 쥔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양쪽이 만들어낸 정말 완벽한 공생관계,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단계, 엔비디아가 최첨단 GPU를 한국에 줍니다. 2단계, 삼성과 SK는 이 강력한 GPU를 이용해서 차세대 HBM 개발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3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HBM을 다시 엔비디아에 공급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양쪽은 서로의 혁신에 기름을 붓고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성벽, 우리가 흔히 기술적 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쌓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들끼리 윈윈하는 시너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거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아주 대담한 국가 전략, 바로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이끄는 거대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바로 주권형 AI의 확립입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외국의 거대 기술 기업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데이터, 우리만의 인프라, 우리만의 모델로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확보한 이 26만 개의 GPU는 그 원대한 기술 독립을 실현할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물리적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전략이 정말 영리한 게 단순히 실리콘밸리를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대담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바로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디지털 세계의 생성형 AI에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처럼 현실의 물리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로 국가적 역량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에 가까운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요,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두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두뇌를 담아서 실제로 움직일 정교한 몸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즉 두뇌를 만드는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및 로봇공학, 즉 몸체를 만드는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무기 두 가지를 융합해서 미래에 베팅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이제 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각 기업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아주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삼성과 SK는요, 엔비디아의 가상공간 협업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현실의 반도체 공장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제한 AI 팩토리를 만듭니다. 이걸로 반도체 수율과 개발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죠. 현대차는 확보한 GPU를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개발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AI 모델 개발 도구인 니모를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규모의 초거대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자신도 이 전략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기술, 그리고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력이 결합될 때 이것이 바로 한국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회다. AI라는 소프트웨어와 제조력이라는 하드웨어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라는 걸 그가 직접 인정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한번 확 넓혀서 이 한국과 엔비디아의 동맹이 전 세계 AI 지형도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맹의 파급 효과는 절대로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AI 양강 구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제3의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모두가 뛰어든 생성형 AI 경쟁을 넘어서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전장을 열어젖히는 거죠. 셋째, 미국 중심의 반도체 기술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칩 설계사와 제조사의 관계를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운명 공동체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AI 판도가 재편되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6만 개의 GPU를 확보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대한 첫걸음이고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라는 강력한 무기는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소프트웨어 역량,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어쩌면 20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를 만들 시간입니다.